자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김재경 소장입니다. 우리 오피스텔의 경쟁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집중하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랑 사실상 평면이 오피스텔도 비슷하게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59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렇게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넓은 면적의 오피스텔들을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또 오피스텔 하면 가장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로 무엇을 뽑을까요? 일단은 좀 답답하다, 용적률 높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환기가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오피스텔들도 잘 찾아보면 아파트와 동일하게 그렇게 높게 짓지도 않으면서 또한 앞뒤 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들도 있으니까 이런 오피스텔들은 잘 찾아보셨다가 딱 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 여건이 좋은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들은 어디에 있나요? 상업지역에 있고 거주 환경들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지어져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이런 아파트 대단지들과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면 사실상 거주로서도 충분하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잘 잡아주다 보니까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들 역시도 가격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금액 역시도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 요인에서도 아주 만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돼 있다라고 하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세 금액이 잘 맞춰진다는 것이죠. 분양가보다도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시세 차익도 누리고 청약 무주택 요건까지도 맞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택수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청약을 들어갈 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열심히 넣고 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그냥 무주택으로만 계속 있다가 청약만 넣어야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주택 요건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넣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 좋은 거 몰라서 청약 안 넣는 거 아니잖아요. 넣어도 떨어지니까. 가점이 아무래도 낮은 20대, 30대 여러분들이 보았었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지면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믿고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의 장점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일단 청약 통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요. 거주지 제한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재당첨 여부 이런 부분도 전혀 상관없고 요건은 딱 하나, 무엇이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기만 하면 된다. 또 아파트와 다르게 아무래도 가점제가 아니라 100% 추첨제다 보니까 당첨 확률 역시도 같이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적인 기준부터 이야기해 봐 드릴게요.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는 안 들어갔었지만 2020년도 8월 12일 이후로 신규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으로 보면 내가 오피스텔 한 채밖에 없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 5984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평년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59A 타입입니다. 84A 평년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용 면적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25평, 33평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비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인 평형은 아파트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평형 면적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단지가 있는데요. 바로 판교밸리자이입니다. 판교 접근성이 워낙 높거든요. 직주 근접성을 잡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판교뿐만 아니라 또 어디 강남 접근성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워낙 좋고요. 또 제가 이야기했던 포인트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있고 3베이, 4베이 워낙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아파트와 똑같아요. 사실상 판상형에 맞통풍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환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와 마감 자재들이 똑같습니다. 거기다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가전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몸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예요? IoT 첨단 시스템들 많이 따지잖아요. 월패드가 아파트랑 동일하게 있다 보니까 집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한다든지 온도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아파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아파트라는 용어가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 판교밸리자이를 통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파트 좋은 거 다 알면서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경쟁률이 워낙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죽어도 같이 잡을 수 있으면서 투자 가치도 같이 획득하고,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청약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판교밸리자이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교밸리자이에서 또 하나 주목해보면 좋은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전매 금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0실 이상이면 전매가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판교밸리자이 중에서도 C3 블록 같은 경우는 100실 미만이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투자자분 여러분들에서는 귀가 좀 솔깃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 투자 무조건 좋지는 않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오피스텔로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주목해 보면 좋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자이TV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동산 컨설턴트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